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쌍방대화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의 저작권은 남양주 밝은교회의 오명교 목사님에게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것도 사전에 허락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관계를 세우는 대화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세우는 대화자가 되는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 따뜻한 관계, 배려하는 관계, 신뢰의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죠.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다 좀 부족해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좋은 관계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대화입니다. 소통하는 대화로 좋은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대화가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대화는 절대적입니다. 대화를 잘하면 좋은 관계가 세워지고 반대로 대화를 잘하지 못하면, 대화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좋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나름대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따뜻한 관계로, 좀 더 배려하는 관계로, 신뢰하는 관계로 세우기 원하신다면 지금 시작하는 쌍방대화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방대화를 연습하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림없이 좋아질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도 점점 더 행복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방대화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명교 목사님께서 수많은 강의와 또 책들과 자료를 정리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데 무슨 효력이 있겠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쌍방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대화, 행복한 관계를 세우는 대화자가 꼭 될 수 있습니다. 확신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부부간에 대화할 때, 부모 자녀 간에 대화할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할 때 이 쌍방대화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모든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변화와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쌍방대화를 외국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고 연습 또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 강의를 처음 계획했을 때 사실은 앞이 막막했습니다. 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영상 강의를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과정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낯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무비 그리고 파이널 컷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자꾸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제 스스로 이 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편집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쌍방 대화를 여러분도 외국어를 배우는 마음으로 자꾸 반복해서 시청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대화에는 세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청,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말,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경청, 사랑의 말, 질문, 이 세 가지가 쌍방 대화의 기둥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먼저 나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경청에는 다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용, 두 번째로는 반응, 세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우리는 수용하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반응하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습할 텐데요. 수용하면서 경청한다는 것은 대화 중에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거나 훈수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막 떠오릅니다. 답을 주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참아야 됩니다. 답이나 정죄나 훈수를 주지 않는 것. 물론 상대방이 순수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또 조언을 구할 때는 답을 주어야죠.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혹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그저 이야기할 때는 답을 주거나 훈수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면서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힘들어하는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아이는 입이 너무 짧아서 밥 한 그릇 먹이려면 1시간이나 걸려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 어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 참,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해요. 굶겨요, 굶겨. 배고프면 다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엄마도 답은 압니다. 굶기면 아이가 결국 밥을 먹게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지금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답을 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걱정하는데 아이는 다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되 상대방의 태도도 수용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삶의 방법도 수용해야 됩니다. 말투도 수용하고 가치관도 수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종교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용해야 대화가 일단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수용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까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죠. 다만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어쨌든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삶을 나눌 때에 성급하게 답을 주거나 정죄하거나 훈수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면서 끝까지 경청합시다. 사실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자는 거죠. 연습.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 수용하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합시다. 자녀나 부모와 대화를 할 때도 수용하면서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합시다. 처음에는 답답하겠죠. 미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수용하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용하지 않고 답을 주거나 훈수하거나 정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대화가 단절됩니다. 수용하지 않고 대화 중에 답을 주면 대화는 그것으로 종료입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속이 상하는 엄마에게 굶겨라고 말을 하면 대화는 종료됩니다. 살이 안 빠져서 고민하는 남편이나 자녀에게 굶으면 돼 라고 훈수하면 대화는 종료됩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와서 이건 안 사도 되는 건데 괜히 샀네 라고 할 때 남편이 내가 적어서 가라고 그랬지 이렇게 정죄하면 대화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답을 주거나 정죄하거나 훈수를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대화는 그것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면서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용하며 경청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대화다운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고 마칩니다. 쌍방대화의 세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경청,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말, 세 번째로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청의 세 가지 요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수용, 두 번째로는 반응, 세 번째로는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의를 들을 때까지 수용하면서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